희생자들은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사망자 신원이 발표될 때마다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던 유가족들은 절규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입니다. 공항을 떠나지 못한 탑승자 가족들은 이곳에 마련된 임시거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임시 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 근처에 마련됐는데요. 경찰 등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 발표할 때마다 현장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 중 유가족이 신원을 확인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건 139명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탑승자들과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신 수습 소식을 듣지 못한 유가족들은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지난달까지 전세기로 운행되다 지난 8일부터 정기 노선으로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성탄절을 맞아 태국 여행 상품을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성년자 희생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선 검안서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장례 절차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젯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최 권한대행은 피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어제부터 1월 5일 0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과 세종 등 전국 17개 시도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폐용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에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와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은 미국에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사고 조사를 돕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에는 보잉사와 미국 연방항공청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분석 대상이 될 비행자료 기록장치 FDR은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조사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As you can see, the bird strike could certainly have so affected the performance of the engines that it had degraded the hydraulic capability. 조류 충돌은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동물 충돌 신고 건수는 지난 1990년에 2088건에서 작년인 2023년엔 19,36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조류 충돌은
전체 94%인 18,394건에 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구가 늘면서 항공여행 수요가 늘어났고 동시에 공항 주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야생동물의 충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기술 발전으로 엔진 소음은 줄고 출력이 높아지면서 동물들이 이를 감지하고 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의자 진술 조서를 넘겨받았습니다.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응하지 않으면서 조만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중국 CCTV 등 외신을 포함해 취재진 10여 명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건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불법 수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당장 출석하는 건 아니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자진 출석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가 일원화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까지 뻗어가는 건 문제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피해자 신문 조서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